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달성 습지와 가까운 호림 강나루 공원에 100m 높이의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망대 건립 위치와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호림 강나루 공원에 지상 100m 높이의 에코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망대 높이인 100m 상공에서는 달성 습지는 물론 낙동강과 디아크, 강정고령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화각을 돌리자 조성된 지 40년 된 성서 산업단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코 전망대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논란에 달서구는 대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성서 산업단지의 가치와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서북권 관광 거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태계의 보존을 통한 생태 관광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별화된 전망대가 입지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전망대 건립으로 인해 호림 강나루 공원은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서구의 하나뿐인 천연잔디 축구장은 남게 되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은 전망대 건립으로 인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달서구는 당초 예상보다 100억 원 늘어난 25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8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자체 예산으로 최소 13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도 달서구에는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평성교육센터 등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토목 사업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현재의 우리 구의 그 재정 상황으로서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궁금해요. 걱정도 많이 되고 솔직히. 달성 습지 에코 전망대는 생태 관광과 환경 감시를 포함하는 차별화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성 습지, 뒤로는 성서 산업단지가 있는 지리적인 한계, 또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자신의 회고록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달성군 사저에서 두문불출하다시피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가진 공개 행보여서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콘서트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회고록도 내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 재임 중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도 했습니다. 달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가 단상에 함께 오른 데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북콘서트를 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변의 측근 때문이라면 더욱더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북콘서트에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김관진, 한민구, 조윤선 전 장관 등 친박 인사들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작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불만과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혜진 기자가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계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냐를 두고 여야 간의 실익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비례대표 선출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이 가능한데 답보 상태입니다. 현재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면 총선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여야 모두 선거 방식 결정을 두고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정당 간의 실리를 따지는 행태에 유권자들은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선거는 빨리 결정 못하는 건 자기네들과 밖으로 싸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사심 없이 한다고 왜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사는 너무 얕보는 거야. 저걸 심판을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야지 우리도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맨날 말로는 뭐 민생 안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똑같아. 너무 촉박하고 이게 유권자들도 또 헷갈리고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개개인의 그 의원님 후보들을 보면은 다 존경스럽고 좋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그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 발짝 내딛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정말 정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분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 등 양당의 정책 홍보는 앞서가지만 의석수 확보 등 자리 싸움에 저울질하는 국회의원들 향해 답답함도 호소합니다. 정책 같은 걸 좀 들어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를 봐도 전혀 뭐 언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없고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답답하죠. 제대로 우리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흔한 기회도 아닌데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맨날 그랬어가지고 이제 답답하지도 않고 또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가운데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닌 선거제 결정을 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냐는 비판으로 맞서 정치권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저희 BTV 대구뉴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이력과 공약 그리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달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태큰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는 정치 권태큰은 합니다의 권태큰입니다. 저는 영남대 총학생회장과 민요총 대구 본부장을 지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TF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구 경북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소공단을 살리고 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현직 국회의원 등 6명과 경쟁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지역구인 달서구갑에 두 번째 출마를 합니다. 준비된 국회의원 권태큰에게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제와 성서 산업단지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의 청년들은 1년에 만여 명이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공단의 가동률도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주 노동자분들이 없으시면
공장을 당장 멈춰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정권의 나팔수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 무려 36년째 경쟁과 다양성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우리 달서구 갑은 무려 36년째 국민의힘 후보만 당선되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이 공천 줄 권력의 줄 서고 총선 경쟁만 합니다. 주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 대구는 30년째 GRDP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성서 주민 여러분, 성서 주민들의 유쾌한 반란으로 성서의 미래와 정치를 확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첨단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돈 버는 스마트 산단, 와룡산과 달성습지, 대명 유시지를 품은 친환경 생태도시, 교통,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미래도시 성서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태형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4.10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구성한 가운데 대구 경북지도당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녹색정의당 대구 경북지도당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2달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은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진보적 가치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해 나아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선물도 사고 음식도 마련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설 명절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으로 전 재산이 묶인 건 물론이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진솔 씨. 가혹한 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전기와 수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해도 미납한 세대들 때문에 공용 전기와 수도가 함께 끊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다른 그 빌라들에 비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공용 전기가 끊기면은 이제 우리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공동 전기다 보니까 다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끊긴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을 앞둔 설 명절. 모처럼 가족들이 온정을 나누는 시기지만 남들처럼 설 명절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얻은 집이지만 내 돈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고 망가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벽이 무너졌다거나 누수가 됐다거나 공용 부분이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것들을 살고 있는 임차인이 책임지기에는 액수가 크고 또 더군다나 금방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것도 할 수 없는데 안전에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웃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더 암울합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장 많은 인천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건 다 똑같은데 그 조건에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그 지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당장 관리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 한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빼앗긴 전세 사기 피해자들. 2년이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뾰족한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피해자들의 금융과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담겨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서울시와 강서구, 경기도, 부산은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된 인천에선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천은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 관련된 조례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임시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림과 동시에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마련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안에는 피해 법률 상담은 물론 금융, 주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 지원과 월세, 이사비, 대출 이자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은 큰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조례안에 담긴 지원 내용들은 이미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보수 보강, 안전관리 지원과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조례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는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반영된 것뿐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관리 문제라든지 피해자들이 균등하게 다 받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예요.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의회는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설 연휴 친지들을 만나러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장거리 운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장거리 주행 전 기본적인 차량 점검은 필수인데 뭘 주의해야 할지 챙겨보시죠. HCN 이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 귀성길을 앞두고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정비요원들은 보닛을 열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하셔야 되고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상태, 브레이크 오일 점검,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엔진 오일과 타이어 상태 등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체크하고 워셔액이나 와이퍼 등 간단한 소모품도 교환해줍니다. 무료 차량 점검 소식에 장거리 운전을 앞둔 지역 주민들도 만족합니다. 안 그래도 여자들은 좀 남자들에 비해 차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좀 그래서 내 차가 이제 조금 이상이 있어도 어떤지 잘 몰라서 항상 정비소를 가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또 근데 이제 또 시간도 좀 맞추기도 힘들더라고요. 정비소를 또 예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겨울철 차량 운행 시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관리입니다. 빙판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공기압도 여름철보다는 더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보통 한 40 PSI 정도 압력을 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깥하고 타이어 안에 공기차에 의해 갖고 압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약간 공기를 좀 많이 여야 됩니다. 이 밖에 연휴 막바지엔 차량이 몰려 야간에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조등과 후미등,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1주기를 맞아 2.18 안전문화재단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대구 시민안전주간 행사를 펼칩니다.
우선 13일부터 18일까지는 중앙로역 지하 2층 기업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을 설치합니다. 또한 참사 유가족들은 13일에 무연고 희생자 참배를 위해 대구 시립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주기 추모식은 팔공산에 있는 대구 시민안전대화파크에서 18일 오전 9시 53분에 치러집니다. 달성군이 읍면 일찍 근무를 없애면서 24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청을 비롯해 다사, 유가, 옥포, 현풍, 가창, 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꿨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122종이며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50%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지역 보훈단체들을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상위 군경회와 6.25 참전 유공자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광장에 청소년들을 위한 클라이밍장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철도 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공은 올 연말이 목표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설 명절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건중학교가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중학교로는 처음이고 대구에선 23번째 IB 월드스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 차량 점검이 필수적인데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꼼꼼한 점검으로 즐거운 명절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